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죠.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개입안 할 테니까 빠르게 하고 싶은 말. 50분이라고 그랬는데. 50분? 지금 40분이니까. 예. 지금 40분이니까 뭐 9시 반까지. 나 또 50분까지 끝내야 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나 또 일정 있다 그래가지고 그랬지. 하여튼 어제 이한나 연구원 먼저 녹음을 했는데 이한나 연구원 상의 배터리 시각에서 말했던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뭐가 좀 좋아 보이냐 많은 질문을 제가 받으면 최근에 그냥 현대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제가 말하는 시점부터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능성을 보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건 제가 들어봤을 때 여러 섹터 중에서 우리 팀장이 맡고 있는 자동차 섹터 얘기가 좀 와닿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번에 진출했던 얘기, 그 얘기에 관한 자료 오늘 어제 나왔던 이한나 뒤편했는데 자동차 얘기 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이 자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현대기아차가 드디어 미국에서 마켓시어 10%를 도달을 했습니다. 저번에 9% 넘어갔다고 작년에 우리가 막 좋아했었는데 9%를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좀 변동성이 있다가 3월, 4월 이제 둘 다 판매량이 이제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마켓시어 10%를 도달했습니다. 시장은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하죠. 그렇지. 왜냐하면은 이제 뭐 10% 자체가 아주 압도적인 수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연간으로 10%는 아니고요. 이제 월별로 10%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제 일본 업체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볼륨은 늘려야 돼요. 볼륨 늘려야 되는 거고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이제 관심이 많을 거고 투자를 해야 볼륨이 늘겠죠. 그렇죠. 투자를 이제 그러면은 국내에서 투자를 해서 보낼 것인가 현지에서 투자를 해서 현지에서 물량을 늘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미국에서의 자동차 산업 어떤 환경인지 이게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볼륨을 늘리려면은 연비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팔린다고 해서 대형 차종들을 막 늘릴 수가 없습니다. 팰리세이드나 이제 GV80 이런 차량들이 엄청나게 잘 팔리죠. 텔룰라이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할인 판매 거의 안 하고 있는 차종들인데 지금 이제 월 만대하는 이제 상황이라고 해서 이거를 막 이제 2만 대 이렇게 늘려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3년 4년 이후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생산량을 그때 가서 좀 막 다시 과감하게 줄여야 되고 여파가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재고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핵심 차종들을 늘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일 거고 여기서 궁극적인 이제 해답은 즉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공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는 전기차 물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어떤 구조가 될 것인가 현대기아가 거기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EV 현지 생산 시작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이제 구조가 지금 맞아 떨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 서프라이즈가 나는 구조인지 이 두 가지만 이제 만족시키는 조건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2분기, 3분기도 서프라이즈일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요? 저희는 일단은 여러 가지 우려에 비해서 것 같다는 말도 많던데. 그렇죠. 우려가 당연히 그 얘기하면 다들 왜? 이런 분위기인데 주시는 거 그것부터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저희는 이제 2분기 영업이 이제 1.9조 원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기아차도 1.3조 원을 보고 있고 시장 컨센 대비해서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분기에 1.65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QOQ로도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지금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의 우려들이 있죠. 그래서 생산 차질이 이제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대부분 저가 차종 그리고 이제 믹스가 오히려 개선되는 상황들인 것 같고 그다음 이제 ASP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이제 전 분기 대비로도 뚜렷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사실 판매량이 1분기랑만 동일하게 유지가 돼도 환율 ASP 조건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손익 조건만으로도 영업이익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하향 조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좀 보고서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서. 물론 그렇죠. 네, 예. 네. 왜냐하면은 이제 5월달 판매가 아주 대단하지는 않을 거고, 근데 6월달부터는 뭐 추가 악화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4월달에 이미 좀 많이 서프라이즈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실적만으로 그다음에 이제 금융손익 지금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합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이제 좀 시장의 눈높이는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가운데 이 말씀드린 마켓 쉐어를 늘릴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 실적과 관련된 그래프들은 제가 보여드리면 뭐 이제 5페이지에 있는 그림 3번 요거는 좀 보여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센티브 비용 추이이고요. 박스 안에 있는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산업 평균 대비해서 훨씬 하단에 있고 계속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그림 4번에서 산업 재고 일수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 재고 일수가 4월달 돼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뭐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팔 물량이 없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5월달, 6월달에 들어서도 ASP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임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림 5번 보시면 이제 플릿 비중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렌트카나 저가 차종 이런 데로 나가는 비중인데 뭐 최근에 4월달 들어서 굉장히 다시 낮아지는 그런 상황. 마진이 거죠? 좋다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마진이 좋은데 이제 시장의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이제 뭐 자동차라고 뭐 별날 거 있냐? 원가들 많이 올라왔을 텐데. 재료비나 이제 그런 것들이죠. 너무 그건 억측인가? 네, 그거는 사실 해당 분기에 반영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1년 이상 이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실적 측면에서만 보면 자동차 그만큼 실적이 확 좋을 수 있을까? 뭔가 계속 이제 태클 거는 사람들이 느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아니다. 이제 그 비용에 있어서는 사실 일단 뭐 원재료 비용보다는 운송 비용들이 뭐 조금 그런 이제 것들도 이슈가 되고 해당된다. 있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운송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부품 소싱 비용의 일환이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이나 아니면 물류 업체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대부분입니다. 밑단이 더 힘들겠네요. 그게. 뭐 그것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어떻게 그러한 비용을 보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가 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부품 업체들 부담인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림 6번 뭐 계속 좀 말씀드려왔었던 거고 이제 중고차 가격 지수 200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포드 자동차의 F 시리즈 픽업 트럭 이제 6월 초까지 생산을 좀 연장을 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이제 6월달 초까지 이제 중고차 가격 지수가 뭐 오르는 이제 상황은 뭐 기정사실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황 자체는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이제 상황이 6월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급격하게 3분기 들어서 공급 과잉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반도체 공급이 뭐 3분기 돼서 원활해지면은 뭐 그렇게 되면은 3분기부터 다 공급 과잉되고 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V자로 이게 생산이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량을 뭐 핵심 차종들을 그렇게 빨리 늘리려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아닐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좀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7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전기차 내용으로 저 이 들어가서 부분이죠, 이제. 예. 이제 그림 7번 보시면은요. 이제 지금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열리는 건데 현대기아차 글로벌 전기차 순위를 놓고 보면은 4등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한 5등, 6등 정도로 이제 밀리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BYD나 아니면은 이제 뭐 PSA 이런 업체들이 내수 판매가 작년에 엄청나게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조금이 좀 크게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업체들은 지금 올해 내년 당장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의 성장세를 리드할 이제 미국 시장에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예, 못 팔죠.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 증가한다고 해서 팔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프랑스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은 순위가 밀릴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 약간 어떤 블록화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정도에 나는 약간. 뭐 일단은 BYD는 자체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형태는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뭐 사용되는 전례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랑스 업체들 차는 미국에서 잘 타지는 않습니다. 그래? 예. 그래서 그런 거야. 해치백이나 이제 소형 차들은 뭐 잘 팔리질 않고 유럽 차들 보면 조그맣고. 그렇죠. 이제 푸조, 르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런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랭킹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기아가 아직까지는 난 이해가 안 돼. 왜 일본 차들이랑 약진이 안 돼요?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좀 다른 나라도 나 신경 안 쓰는데 일본과 미국 관계도 좋고 일본이 왜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부분이 가장 좀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이제 완전히 판을 뒤바꾸려고 이제 배터리를 양성하려고 보니까 일본 업체들은 이제 배터리 셀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지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지으면 되는 건데 그것을 그것을 이제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도요타, 혼다, 닛산인데 여기가 전기차 계획이 굉장히 늦어요. 그렇다면 토요타도 네. 하이브리드만 필요해서 뭐 보통 뭐 70kW짜리 배터리가 필요한데 여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kW씩, 2kW씩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초점이 굉장히 소형 물량이 이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제 이뤄놓은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앞서 나가는 이제 상황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 업체들도 사실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현대기아는 이미 이제 국내에서 EGMP 물량을 SK랑 LG로 많이 발주를 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발 같이 한 거죠, 배터리 개발을. 궁금한 게 그리고 많이들 의외인 게 SK랑 왜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지 현대기아가 원래 지금 구도상 LG가 테슬라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을 해서 캐파를 현대기아를 조금 더 늘리는 뭐 게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표현은 뭐 쓸 수도 있고, 그쪽에서 수요가 사실 뭐 현대기아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형태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궁금한 개인적으로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딱 그냥 대놓고 이러는 것 같아서. 팩트는 테슬라가 지금 이제 자체 배터리 양산이 많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파나소닉을 쓰다가 파나소닉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공격적으로 막 그 캐파 증설을 동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 서로 제 탓도 했었고, 니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파나소닉 때문에 증설이 늦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LG가 캐파가 가장 큰 업체이다 보니까 테슬라는 뭐 사실 이제 LG한테 좀 의존을 일시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또 추가 캐파 확장이 LG 입장에서도 뭐 현대 기아만을 위해서 늘리는 과정은 아니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SK가 또 우호적인 뭐 그런 조건으로 뭐 현대 기아랑 파트너십을 계속 좀 늘려온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미국의 어떤 EV 확대 정책의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SK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는 다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그림 8번 보시면은요. 현대차의 미국 판매의 변화인데 왼 좌측이 이제 RV고 우측이 이제 EV입니다. 지난 3년간은 이 RV 판매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됐습니다. 심플하게. 그렇죠. 이걸로 주가된 거죠. 예. 근데 이게 내연기관으로 계속 올라가서는 안 되고요. 예. 앞으로는 그래서 RV건 이제 EV건 RV건 이제 세단이건 이 EV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것 같고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를 시작한 거는 19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19년, 20년 물량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부터 또 순차적으로 늘어나기는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이 좀 중요해지고 좀 공식적인 미디어 보도는 내년부터 현지 생산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EV를 앞으로 어떻게 생산을 늘리려는 뭐 그런 구축을 하고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익에 크게 기여하는 거는 뭐 24년, 뭐 25년 가야 되는 거고요. 내년에도 이익은 기여 안 하는데 근데, 그냥 삽뜨면 공장 삽뜨면 큐그로스에 대한 전망치 확 들어갈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이제 전망치를 지금 우리가 그래서 3년 내년 이후를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좋아 보인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삽을 뜨냐 안 뜨냐 뭐 삽 뜨는 거 삽만 그렇죠. 떠주면 되는데 삽 뜨는 것도 지금 뭐 악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그림 15번 봐주시면은요. 이 카페 스탠다드라는 게 기업 평균 연비 규제거든요. 올라갈수록 이 쇼트 배출량을 이제 더 적게 하라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1984년부터 2010년까지 규제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0년부터 좀 이제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변곡점이 시작이 됐었고요. 작년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규제를 완화시켰다가 올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좀 강화하는 기조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를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거는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페이지가 이제 미국 현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8번, 그림 19번. 이 이제 왼쪽이 현대, 오른쪽이 이제 기아의 현지 생산 캐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35만 대에서 39만 대 이 정도로 캐파가 두 업체 다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전체 판매의 한 이제 60% 정도가 현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 더 늘어날 거고, 기아도 이제 스포티지 내년 초에 이제 현지 생산 처음으로 들어갈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를 아마 생산을 하는 것으로 뭐 일단은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 초든 내년 말이든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년에는 전용 공장을 신설을 하지 않을까, 신설을 다 한 상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4조 원 투자를 발표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배분이 되는 게 일단 기간은 5년이고 그다음에 분야는 전기차, UAM, 수소 인프라 로보틱스인데 지금 나머지 이제 UAM, 수소 로보틱스는 투자를 아주 많이 하려고 해도 아직 사업 조성이 되질 않았어요. 사는 분들이 뭐 수소 로봇 궁금해하는데 네. 이건 나 같은 사람이야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 우선인 것 같아 무조건. 그렇죠. 예. 다음 뒤로 좀 밀리는 것 투자를 같고. 지금 여기다 많이 할 정도로 진행이 안 됐죠.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사실 머릿속에 있는 거지 뭐. 거기는 이제 5년 후에 더 늘어날 분야라고 그러니까. 이제 봐도 무방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러프하게 한 절반 정도로 이제 보시면은 전기차 배분을 4조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공장 짓는데 저희 예전에 이제 멕시코 다녀왔었잖아요. 거기가 기아차가 이제 공장을 기아차 비용만 1.5조 원 들어서 이제 35만 대 40만 대 캐파를 확보를 했었거든요. 엔진 생산 포함을 해서요. 몇 년도에 가서 직접 멕시코에? 16년도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던 해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네. 이번에 그러니까 어디다 짓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민감한 네, 내용일 아무도 알 수 거고.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네, 말이 네. 나오는데 근데 뭐 조지아 뭐 근처나 아니면 알라바마 그 사이트에다가 뭐 알라바마 이 공장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은 그래요. 뭐 어느 지역이 되는지보다도 되냐 안 되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아니면 또 타임라인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각각 20만 대 정도는 현지 캐파를 이제 25년에는 확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그림 20번 보시면은요. 현대기아가 기존에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캐펙스가 더 늘어난 그들의 캐펙스 계획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16페이지 그림 20번 보시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CEO 인베스터 데이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래서 계획들을 좀 이걸 발표를 별로라고 보는 사람들은 뭐 새로운 얘기 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에 집중하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금액 그거 뭐 원래 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예, 예. 네, 저희가 자동차 이제 얘기했던 대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집행을 어느 하느냐. 비즈니스에 집중할 거냐인데 네, 뭐 정했으니까. 그 결과 저희가 조금 추정하고 있는 예상치를 바꿔보면 그림 21번처럼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랑 미국 시장 적극 반영 시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죠. 기아차의 PBV 사업 반영 시 이렇게 되면은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110만 대 정도 이제 현대기아의 가이던스랑 이제 인라인하게 보고 있었는데 최근 것들을 모두 다 반영을 해버리면 190만 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시나리오고. 그러니까 기아의 PVB는 많은 일반 투자들이 좋아하는 스토리인 거. 예. 일반 투자들 주린이 분들은 뭐 이걸 거의 뭐 신성 불가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 저희들이 이제 그렇죠. 자동차도 왜 너희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도 있는데 예. 사실 저희가 이걸 리서치해보고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 회사랑도 얘기해보고 이런 거잖아 사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결론은 EV 쪽은 그로스가 나올 것 같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심플하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심혈을 기울여 쓰신 부분인데 이분이. 그렇지? 제가 그 14페이지에서 14페이지 그림표 5번 잠깐 다시 말씀드려보면 여기 이제 글로벌 이제 시장 전망치입니다. 표 5번이요. 그래서 BEV 토탈을 보시면 되고요. 25년 저희가 1,420만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주요 지역들 유럽, 중국, 미국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의미를 하는 바는 그 여기서 현대기아가 얼마 할 거냐입니다. 그렇지. 현대기아가 지금 내연기관 마켓 쉐어가 글로벌 8%에서 9%인데 BEV 마켓 쉐어는 얼마인가? 이것이 현대기아뿐만이 아니고 보통 대부분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의 결정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추정하고 있는 바로는 기아의 PBV까지 합하게 되면은 여기 이 시장 전망치는 이제 B2B 다 포함이 되니까요. 10%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자기 바이크라고 한 거야 내가. 일단은 그래서 24, 25년에 갔을 때 네, 이게 스토리대로 이제 삽뜨고 이런 걸 계속 지켜보고 체크해야겠죠. 근데 이제 네. 우리 자동차 생태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가 막혀 있었잖아. 소셜 유준연권. 많이 막혀 있죠. 배터리도 막혀 있었거든. 어디다 팔 건데? 네. 이런 말 했었잖아 사실. 그래서 나는 예. 야 이거 되겠나 싶었거든. 우리가 좀 고심스러운데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뭐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나는 다 백신은 거 다 모르겠고 네. 그냥 이거를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 같아서 난 좋아 보인다니까. 미국이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 미국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관계가 이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굉장히 득을 보고 있는 상황. 그렇죠. 네. 관계 아니 중국 네,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렇다 이제 일본 업체들이 부각이 안 돼서 난 그게 이해 안 가서 네. 처음에 일본 업체가 왜 가만히 있지? 네. 그래서 저희가 내리고 있는 결론은 일단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라는 거고 거기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많잖아요. 연비 규제에서 힘들죠. 전기차를
안 해도 되는 시한이 길어요. 근데 우리 논리의 약한 고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알아? 만약에 일본이 그게 아니면 어떡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릴 것 배터리 같아.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파나소닉 외에 나머지 배터리 업체들은 캐파를 늘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미국 업체는 도요타처럼 니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미국 와가지고 자기네 업체도 도움 주고 차도 만들고 뭐 다 하라는 거잖아 지금. 지금 그래서 이제 표 10번 이제 24페이지 표 10번을 보시면 이제 도요타, 혼다, 닛산, 현대기아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대략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의 이제 두 번째 팀 자체는 일본 업체들이 미국 마켓 시어가 지금 30%예요. 3사가. 당신 말대로 우리가 뺏어 오려면 일본이 밀려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가장 취약한 업체로 보여지는 게 혼다입니다. 혼다 여기 써놓은 걸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는 첫 전기차가 미국에 2023년에 투입이 되고요. 사용되는 플랫폼은 이제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GM 거를 사용을 합니다. GM의 얼티엄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돼서 LG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다가 지금 이제 혼자서 마켓 시어가 9%를 하고 있어요. 현대기아 합산 마켓 시어를 혼다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GM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생산되는 첫 시점이 23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많이 느리죠. 2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플랫폼이 25년에 완성이 돼요. 혼다가 뒤쳐졌구나.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닛산이 일단 CMF EV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가 미국 출시 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있는데 앞으로는 2차종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현대기아는 지금 최소한 4개 정도는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3년까지 이제 8개 EV를 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대기아는 훨씬 물량 그 라인업들이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 23년까지 현대기아는 23개 출시입니다. 그다음에 도요타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요타가 있어서. 네. 근데 여기도 연비 규제에 있어서 도요타는 사실 좀 앞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카페 스탠다드에서 얘는 도요타는 파나소닉이 있잖아. 예. 파나소닉은 미국에 그걸 강하게 투자 안 하나? 파나소닉이 이제 강하게 투자를 한 데는 이제 테슬라 공장이죠. 테슬라가 40기가 배터리를 사용할 만큼 그러니까 테슬라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여러 업체들의 배터리들도 뭔가 여기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쓰려고 하는데 네. 파나소닉이랑 하면 되잖아. 그렇죠. 파나소닉 늘리면. 파나소닉이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한 멘트들은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이한나 연구원한테 이걸 물어보고 싶었거든 내가. 너 나가 되게 싫어할 것 같아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 검증된 배터리 중에 하나가 파나소닉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규모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파나소닉 갑자기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업체들이 지금 이제 GM, 포드랑 다 관계를 맺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점을 한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쟁에서 규모의 그 경제에서 파나소닉을 좀 앞서기 시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규모로는 이제 되고요. 하여튼 저는 장기 마이콜인 상태에서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저도 궁금한 걸 계속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가 메인 서플라이어가 이제 공급처가 도요타죠. 배터리 중에서. 하나가 고도타한테 주니까. 근데 도요타든 혼다든 닛산이든 뭐 도요타뿐인데 사실 파나소닉을 이제 의미 있게 사용하는 데가 여기 물량이 얼마 안 돼요. 네. 하이브리드는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그래서 뭐 그런 것만 좀 집중적으로 뭐 이제 도요타가 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캐파를 늘리는 거에 있어서 익숙치 않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캡티브 수요처가 있으면은 캡티브 수요처부터 먼저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고객사들을 많이 공략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다 보니까 좀 이제 느린 것은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쪽으로 먼저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보조금을 일단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28번, 몇 페이지죠? 22페이지의 그림 28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조건이 변경하게 되는 거고 시장은 여기에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누적 20만 대 룰에서 누적 60만 대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한 달 전에 발표했었던 2,000조 인프라 부양책 안에 180조 원의 이제 전기차 부양책 안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서 100조 원 정도를 100빌리언 달러죠. 그만큼을 이제 보조금으로 쓰겠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역산해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수치 자체는 이제 뭐 60만 대라고 기존에 선거 때부터 공공연하게 공약을 해왔기 때문에 이 20만 대는 60만 대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늘어나는 분량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산으로 규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산이라는 것은 조립뿐만이 아니고 소싱이 대부분 미국에서 되어야 함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갈 수밖에 없면서. 그래서 20만 대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뭐 오피셜하게는 배터리를 현지 소싱을 해야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현대가 그 20만 대 누적까지는 여유가 아직 있어요. 지금 2만 대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이제 알라바마나 뭐 조지아에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오피셜리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분량들은 배터리를 현지에서 공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게 무한정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의사결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죠. 네. 그래서 적어도 23에서 24년 정도에는 완공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완공이 된다라는 것은 배터리 현지 조달 체제까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뭐 비단 정말 나아가서 뭐 현대가 직접 셀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JV를 한다든지 아니면 SK나 뭐 LG로부터 현지에 공급을 받는다든지 이 세 가지가 될 건데 가장 후자가 되겠죠, 사실. 그래서 그쯤 되면은 현대 기아의 EGMP 더 추가 전략 차종들이 나오게 되고 2년이면은 아마 다 소진을 할 겁니다. 추가 40만 대는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마 보조금이 없어질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네. 그래서 25년에서 26년 정도 되면은 주요 지역별로는 보조금이 없는 채로 전기차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서 이때까지 이 정도의 로드맵이 없는 업체면은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즉 저희가 보고 있는 현재 시각에서는 한 25년이 되어야 자체 플랫폼을 완성한다라고 하면 대응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이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게 60만 대이고 그 다음에 7,500불인지 이러한 그 자세한 숫자는 아마 이제 미국에서도 예산이 통과가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6월, 7월 뭐 이 정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확인되고 2분기 실적까지 나오고 나면 그때는 좀 더 자신감들 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마이콜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 뭐 노이즈는 있겠지만 잘 극복돼 가면 지금 맞습니다. 현대차 밸류에이션이 싸잖아 아직도 여전히. 그렇죠. 예. 네. 지금 대형주 중에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 나오는 것도 없고 여기에다 이제 애드되는 것들이 그런 소위 그로스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게 되면 네. 그래서 바이콜 한 건데 한 4년 2, 3년 봤을 때 그런 그림 보는 건데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것을 많이 원하네 유진 연구원. 뭐- 어때 봐? 기관 투자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대체. 당장의 것을 이제 많이 원하죠. 당장의 우려를 많이 하죠. 그렇지, 당장 2분기. 그래서 우려가 뭘 많이 우려해? 생산 차질이죠 지금. 그냥 그거 실적 안 나온다고 생각하더라고 이들 그거. 생산 차질이고 이것은 단기간 내에 절대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걸 네, 중기 네. 바이크라고 딱 했어. 네,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형 좀 지켜보죠 뭐 이런 느낌이야. 네, 근데 네. 배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어차피 비싼 주식이니까 아 네. 어차피 이런 느낌. 나는 쌀 때 사는 거 좋아해서 뭐 그냥 현대차 이러해서 싸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동차 업체는 음. 상황에 이제 적응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면은 거기서 최적화된 수익 모델을 찾아서 판매까지 연결을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조립 업체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 제조를 직접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잖아요. 예. 그래서 부담 요인은 이제 아무래도 부품 업체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는 부품은 그런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것 같아. 그래 맞다. 그거 업체별로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은 우발적인 비용들이 좀 상승하는 것은 센터 맞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들 모두 사랑하는 편인데. 예, 예, 그러니까 SL 같은 건 되게 좋더라고 의외로. 예, 예, 맞습니다. 예. 한원 여기인데 한원이 생각보다 못 간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 아닌가? 한원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저희 좋게 보거든요. 이거 예, 어느 정도 종목 보고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칠까? 예, 예. 시간이 하시죠.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탑픽은 현대차. 예, 픽은 이제 현대차고 55페이지가 이제 한원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얘기한 건가? 현대차는 다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예. 좋아요.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승이 올라갈 거죠. 이 제목 정확히 단 것 같아. 멀티플 예, 상승. 제목에다가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미국 지철 시나리오가 소위 멀티플 리레이팅의 가능성 네, 그렇게 보는 거지. 보고 있고요. 싸고. 네. 공급 기아- 영향 피크는 이제 5월이 이제 가장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아는 당장은 그런 소위 모멘텀적인 게 강하죠. 소위 그렇죠. 그치. 그래서 이 PBV와 관련된 디테일들 이게 이제 애플이 아니고라도 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기대를 네, 하고 여기 두 있고요.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소위 인도 판매 차질 부분도 간단치 않은 것 같더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질병에 관련된 거고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오는 모습을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다 보여왔기 때문에 역시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구조적인 하락, 판매 하락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될 뿐더러 기아가 인도에서의 마켓 쉐어가 빠지는 것을 의미하진 않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비스는 이제 EGMP 효과 기대입니다. 예. 근데 이게 구조적 수혜가 이제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외형 성장이 분명한데 그에 대한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뒷단으로 있고 밀릴 것 같아. 뭐 일단은 기대치는 낮아지기 마련이죠. 예,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러니까 예. 그게 낮아져야지.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미국 간대 전기차인데 이제 야 이거 이제 엄청나게 이제 커질 거야. 예. 근데 기업 실적 까보면 에이씨 그럴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기대감과 이제 그치. 실제 발생 실적 간극의 이제 차이로 주가는 이제 멀티플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내가 요번에 되게 놀랬던 게 당신이 자료를 썼는데 예, 한원이 들어간 거나 SL이 들어갈 줄 알았어. 아, 예, 예. 그래서 당연히 SL을 맨날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네, 예, 예, 왜 SL을 빼고 한원을 넣은 거야? SL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업체의 펀더멘탈 봤을 때는 한온 시스템은 이제 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2위, 3위 업체랑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글로벌 OEM들 대부분 업체들의 이 열 관리 시스템을 한온이 수주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열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찾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온의 핵심 수주 잔고가 더욱더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늘었어 근데 수주한 거야 지금? 계속 늘고 있죠. 예. 늘고는 있어. 예. 그래서 수주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이미 여기는 이제 30%를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림 55번을 보시면은 그래? 한원을 왜 넣나 했는데 그럼 한원을 잠깐만 자세히 얘기 좀 합시다. 예, 친환경 부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림 55번 이제 참고해 보시면은요. 몇 페이지지? 55페이지에 55번입니다. 네. 55페이지 55번? 네. 뭔가 네. 운명적인데? 그래. 봐주시죠. 예. 오케이. 이 친환경 부품으로 되어 있는 그 표시 있잖아요. 요게 이제 꽤 올라왔네. 비중이 17, 18년에 크게 올라가잖아요.
예, 이게 우측입니다. 우측. 그래서 지금 그때 수주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78년에서야 이게 예. 진짜 한 30-40% 있다가 네. 이게 지금 그래프로 보니까 이래서 그렇지 네. 거의 더블 뛰었네. 예. 그게 매출이 그동안 발생 안 했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그때 수주가 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냐면은 이제 이 부품들이 대부분 현대 기아랑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랑 그다음에 이제 유럽 업체들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테슬라 게 이제 있었는데 그 표 31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지금 이제 EV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 매출 브레이크다운이 있어. 매출 브레이크다운 중에서 이제 Yes. 유럽 밑에 EV 비중 있죠. 그래서 여기가 3분기 엄청나게 늘어났었고 4분기 그다음에 올해 1분기에서 쭉 빠졌거든요. 이게 말씀드린 그 미국 전기차 업체 그 대형 전기차 업체께 물량이 그냥 다 빠져버려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올 예. NDR 한번 하자. 뭐 회사 제가 얘기해봐.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 돼. 왜냐면 예. 여기가 딱 제목만 표 제목만 봐도 그네 감가상각비도 종료되고. 그래서 그 EV 비중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핵심 그래프가 이제 55페이지 55번입니다. 예스. 빠르게 올라왔었죠. 18년에. 예. 그렇지. 그래서 지금 매출 현실화될 이제 시점이고 수주를 이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핵심 그 공장들을 사실 20년도에 많이 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했어. 네. 이게 당연히 실적은 그동안 좀 짜증 났겠다 이것 때문에. 저희 자세히 모르고 이거에서 내가 한번 이거 NDR 하면 재밌겠다는 게 그냥 숫자만 보던 사람들은 에이씨 별로네 할 수가 있거든 지금. 오케이. 네. 그래서 뭐 부품의 독점력은 일단은 뭐 웬만한 대형 배터리 업체보다 좀 더 강한 편에 속하거든요. 과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가 훨씬 더 많아요. 이제 고객사가 배터리 업체들보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SL 당신 SL 나한테 와서 지웅아 하나 찍으면 뭐야 SL이요 SL 하다 갑자기 하던 너 나가지고 내가 얘가 또 갑자기 왜 이랬는데 SL도 좋은 거죠. 네, 그렇죠. 예. 사망에 SL 사라고 해놨는데 갑자기 이걸 네, 얘기하니까 한원도 재밌겠네요. 내가 생각하는 게 완성차를 난 장기로 바이콜 맞다 보고 지금도 이 정도 멀티플 리레이팅이 다른 말로 하면 싼 주식이 한번 재평가된단 말이거든. 근데 자동차 왜 싼 주식이었냐면 큐가 막혀 있었거든 다들. 이걸 열어주는 계기가 미국에서 생긴 것 같은데 뭐가 수인을 타줘야 되는데 나는 부품주들이 되게 고르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자동차 주식에 가는데 부품주는 의외로 이탈하는 종목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그 선별 업체별로. 그치. 거기서 골라 피킹 된 건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한원도 해당된다. 야 그럼 바이콜이 현대차랑 한원 시스템이네. 네, 지금 뭐 첫 문단에도 저희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래? 네. 나는 현대차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현대차 중기 오케이. 이거 NDR 하면 들어보고 싶다. 그래요. 바쁘니까 우리 마무리 짓고 자료 한번 자세히 표 같은 거 지져보시면 이 짧은 시간에 전달하기 매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냥 막연히 어떤 분들은 그냥 한번 쓱 하니 들으면 내가 아는 것 같죠. 하나도 아는 거 없는 겁니다. 제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이게 업데이트할 수 능력이 안 돼요. 그때 순간 듣고서 꼭 옛날에 그 동영상 학원 강의 듣고 나면 아는 것 같은데 그다음 문제 풀 때 하나도 못 푸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여기가 왜 어디서 갑자기 줄이서 막 웃었냐는 포인트를 잘 집어보시면 그게 앞으로 이 주가의 모멘텀이 되냐 아니냐가 중요하니까 오늘 마무리는 현대차 중기 바이콜 한원 시스템 재발견 바이콜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